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민식이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헌법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대1로 민식이법은 합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 민식이법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NS를 많이 하는데 그곳에서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형벌 강화에만 의존한 법이다. 아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 됐었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를 기준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무인단속기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형벌 강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이냐, 요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논란이 이렇게 잠식이 됐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 개정 이슈를 통해서 영업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지원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에 중상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부분이 부족하니까 결국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이번 민식이법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영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맹경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을 갖고 또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법 개정 이슈들도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 가면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보험 설계사도 다이렉트 보험 팔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금융당국에 요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네카토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 이런 핀테크 기업 플랫폼들이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조만간 이제 오픈을 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보험 설계사 대면 시장에서는요, 이를 반대를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를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카드를 꺼낸 것이 우리도 다이렉트 상품 팔게 해달라고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가 상품 판매하는 채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대면 채널, 그리고 CM 채널, 사이버 채널이죠. 그리고 TM 채널, 텔레마케팅 채널이 있는데, 가격으로 보면 이 다이렉트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텔레마케팅 시장이 110, 그리고 대면 시장이 115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국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심이 좀 되고 있는데,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갱신하면서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이 빠지는, 즉 빼앗기는 그 부분이 보험 설계사, 일부 이제 보험 설계사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도 상품을 팔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조회 동의부터 정보 입력까지 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설계사가 추천해줬다 이런 이제 그 이름만 쓰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 이런 것 이유를 들어서 열어줄 수도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름만 이렇게 기입한다라면 과연 정말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이냐, 또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에 이제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시장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암 저격수라고 불리는 꿈의 치료기, 중입자 치료기 그 중에서 환자의 조사하는, 치료하는 그 기계가 식약처 허가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입자 치료기는 양성자 치료보다 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입자가 더 무거운데, 이 무거운 탄소 입자를
빛의 7, 80% 정도의 속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암 부위를 조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브레이크 피크라고 하는데 보통 뭐 빛이나 레이저 같은 게 몸속에 침투가 되면 그 힘을 잃는데 얘는 거의 힘을 모두 갖고 이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다. 그런데 어떤 암에 탁월하냐? 당연히 고형암에 탁월합니다. 뭐 혈액암이라든가 전이암 이런 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도 고형암 치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기계는 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요번에 우리나라 이제 세 번째 제주가 이 계약을 했는데 서울 기장 제주인데 이 제주 계약할 때 5천억 정도의 이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빛의 속도로 끌어올리는 그 기계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여기서 끌어올려진 그 속도의 탄소 입자, 중입자를 조사하는 그 기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암 환자 수가 약 2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27% 되는 암 환자 수가 고형암 환자 수입니다. 5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몇 프로만 이 치료기를 받을 수 있냐? 현재 약 10%, 5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중입자 치료 이용할 수 있는 환자가 5천 명인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거나 뭐 분명히 뭐 함부로 이제 일반 뭐 제품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암 치료 시대가 열린다. 그거에 맞춰서 암 보장도 필요하다. 물론 모두 다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돈이 최고다. 그래서 뭐 간암 같은 경우 같은 고형암이죠. 이 경우는 뭐 수술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서만 치료가 되니까 엄청나고요. 아시다시피 1, 2분 실제 치료 시간은 엄청난 새로운 정말 꿈의 치료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치료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같은 이제 암 얘기인데 62세의 폐암 환자가 요번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도무지 약값 부담돼서 죽겠다. 제발 이거 건강보험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원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동의가 5만 건이 넘어서서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위원회 심의가 올라갔는데 자, 요 약이 뭐냐면 폐암에 굉장히 탁월한 타그리소라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이 1차 치료에서는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2차부터 급여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폐암을 얻었고 치료를 했는데 2년 전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까지 다 전이가 돼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굉장히 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을 약값에 썼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냐? 한 달에 600만 원씩 해서 1년에 7천 정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62 사람은 뭐 은퇴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뭐 이 시기에는 굉장히 돈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청원글이 올라온 거고 타그리소 같은 약은요. 60개국 정도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OECD 기준으로 보면 85%의 국가에서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기를 좀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하는 약들이 많죠.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요런 이제 기사를 통해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암보험 판매할 때 맨날 같은 얘기만 뭐 이제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암에 걸리면 직장을 잃고 직장을 잃으면 뭐 경제 부담금이 발생한 뭐 요런 얘기보다는 요러한 얘기도 가끔 섞어가면서 요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준비를 시킬 때는 요러한 기사들이 좋은 이제 트리거가 이제 영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자, 우리가 간병보험 때 이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치매라는 질환은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질환이죠. 왜냐하면 이는 원인이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뇌가 노화가 되면 단백질 같은 게 쌓이고 이 침전물이 결국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질환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중증 질환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경증 치매도 보장을 잘하는 그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증으로 걸린 분들은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입원급여금이라든가 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런 이제 특약들을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 지원하는 그런 특약이라든가, 그 두 번째는 노화로 인한 질환은 당연히 보장기간이 중요합니다. 짧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을 하는 상품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늘 얘기 많이 하는 해장급금이 적거나 없는 그러한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최대한 빨리 가입해라. 예, 빨리 가입하면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요, 치매 환자가 4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수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해야 되고,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도 강화가 되고, 결국 은퇴 후에 돈이 없는 시기에 치매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